네,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. 하반기 글로벌 경기 그리고 디지털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?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IMF에서도 당초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3.7% 정도 했다가 0.2%포인트 정도 낮췄거든요. 근데 이제 IMF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하향 조정하는 게 지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지역별로 봐도 미국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회복세도 빨랐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괜찮은데 다른 지역들이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도 뭐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여기에 수출도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리고 일본도 뭐 기업의 어떤 비용 상승 압력이라든가 소비세율 인상 뭐 이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 어렵고 또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.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 자원 가격이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은 서방 제재 그리고 구조개혁 지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복세에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은 유가 상승 우려 등 대외적인 여건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결국 이제 중국의 기술 패권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기도 한데 향후 전개 시나리오 장기화될 것으로 동의하십니까? 그렇죠. 지금 뭐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 문제가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이죠. 이달 말경에 28, 29일을 일본에서 예정돼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어떤 뭐 완전한 타결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견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리라고 봅니다. 예. 자,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 쪽 그리고 통상 분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통상 분쟁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? 이 통상 분쟁은 이제 무역 수지 5천억 불 적자를 보고 있다. 이게 이제 뭐 일자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불균형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중국이 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상당히 뭐 반도체 굴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고 지금 통상 쪽으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은 지재권을 포함해서 소위 이제 그 디지털 트레이더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양국의 입장이 워낙에 갈립니다.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데이터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해서 조금 자유로운 이런 환경 조성을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한다고 해서 현지에 두는 뭐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소스 코드를 뭐 공개해라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미국은 그런 걸 금지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끌고 나갈 가능성은 많고요. 중국 입장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이제 양보를 좀 해주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국면이 아주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디지털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. 이거 어떤 의미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?
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거가 WTO에서도 예. 한 20여 년 전에도 다루어졌고 언급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디지털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뛰어넘어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또 서치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상당한 어떤 그 값어치를 가지는 자산이 된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많은 국가들, 특히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허용하는 분위기인데 또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예. 거가 큰 이슈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하고 유럽연합도 입장이 좀 상당히 갈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달에 그 GDPR이라고 해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해서 예. 개인정보 보호하고 관련된 건데 그거가 이제 발효가 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호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.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EU의 GDPR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거 중에 하나가 적정성 평가라는 걸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쉽게도 거기에 좀 통과를 못 해가지고 향후에 상당히 좀 이 데이터 이전과 예. 활용에 관련된 활동에서 제약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데이터 규제 변화가 이제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EU의 GDPR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한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민의 어떤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때 유럽의 어떤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할 때 상당한 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예. 또 역으로 보면 이제 구글 같은 회사가 지금 글로벌한 뭐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최강자이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그 대비책.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예.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서비스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서비스화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과세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도 쟁점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되게 많고 또 구글 같은 회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네이버 같은 회사도 뭐 일본에서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상충된 면이 있는데 우리 시장을 지키는 거 반면에 우리가 또 해외에 진출하는 거 이 문제에 관해서 적정한 선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는 정말 좀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포지션을 확실히 못하는 거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그 어려움을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법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의 큰 현안은 이제 미중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. 신문에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은 미국은 미국대로 화웨이에 대해서 화웨이하고 거래를 다 끊어라.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 글로벌하게 연합전선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좀 강대강으로 나갈 때 첫 번째 자신감은 미국만 상대를 하는 경우에는 해볼만하다. 내성도 생겼고 규모도 커졌고. 근데 이제 이게 전선이 확대돼서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은 뭐 미국에 상당히 좀 이제 밀착이 돼 있는 관계고 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하고
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국가들이 만약에 이제 반중전선으로 연합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포지셔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칙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민주주의, 뭐 시장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근간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실은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강인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